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죠.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나요? 자, 오늘은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 계획서 작성과 실전 가이드, 지원 프로그램 활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업 계획서, 이제 창업 앞둔 분들이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통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중요하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정확히 왜 중요한 건지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자, 우선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방향과 전략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지침서입니다. 특히 투자자나 금융기관에게 우리의 비전을 전달하고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이 문서를 통해 우리는 사업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잘 작성해두면 사업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할 때 방향성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 계획서는 용도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주로 투자 받을 때 많이 합니다. 개인이 그냥 작은 자영업을 한다. 사업계획서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가서 어떻게 돈을 벌겠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의 사업 운영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의 투자를 받을 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군요. 그런 만큼 더 사업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어떤 순서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세부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배운 바로는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사업 아이디어, 그 다음에 시장 분석, 고객 분석, 경쟁자 분석, 회사 소개, 제품이나 서비스 설명, 비즈니스 모델, 자금 조달 계획 등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항목으로 이 사업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항목인 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는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왜 이 사업을 하려는지, 그리고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ESG라고 그러죠. 환경보호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죠. 한 스타트업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플라스틱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이처럼 고객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당위성이 뭔지,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담아야 되는 거군요. 다음으로는 시장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분석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장 분석은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목표 시장의 규모, 트렌드, 그리고 경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땡플렉스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은 초기에 사용자들의 취향과 변화,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를 분석해 서비스를 설계했죠. 이처럼 시장 분석을 통해 사업이 얼마나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경쟁자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시장 분석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고객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객 분석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시장 분석이나 네. 고객 분석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고객 분석이 시장 분석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죠? 이게 엄연히 다릅니다. 고객 분석에서는 타겟 고객의 니즈와 특성을 명확히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파는데 시장은 사이즈가 얼마나인지를 보는 거고 그중에서 내가 10대냐 20대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죠. 사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얼마나 많은 고객이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처음부터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패션에 민감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고객층의 취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이를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그리고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업의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고객 분석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고객 분석만큼이나 경쟁자 분석도 중요한데요. 경쟁자 분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창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장하고 고객만 보고 내 경쟁자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쟁자 분석은 사업계획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주요 경쟁자들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 땡쇼핑은 국내의 다른 대형 플랫폼들과 경쟁하면서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경쟁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한 전략을 내세워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고객 불만 사항을 분석해 이를 개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네, 이제 사업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 순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에 사업 아이디어, 시장 분석, 고객 분석, 경쟁자 분석을 하고요. 다음은 회사 소개인데요. 회사 소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요? 회사 소개는 우리의 비전과 미션 그리고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나 파트너는 우리의 기업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땡카는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차량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성공 배경에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계획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와 비전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죠. 네, 회사 소개에서는 회사의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군요. 다음 항목은 제품과 서비스 설명인데요. 이건 어떻게 서술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대부분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고 이것만 얘기하는데 벌써 4번째, 5번째 나오잖아요. 제품이나 서비스 설명에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땡페이는 모바일 결제를 통해 사용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서비스인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시간 절약과 편리함이라는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 그리고 고객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에서는 고객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잘 담아야 하고요. 다음 순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인데요.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술 팁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수익 구조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땡 스트리밍은 구독형 서비스로 매월 일정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도입해서 성공을 거두었죠. 이처럼 구독형 모델 외에도 광고 수익,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고객 확보 전략과 서비스 제공 방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사업의 수익 구조를 이제 다 서술하는 건데 구독형 모델, 광고 수익,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 중에서 이제 서술을 하는 거군요. 이제 마지막 항목이죠. 자금 조달 계획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자금 조달 계획은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는 초기 투자금이 어떻게 쓰일지,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언제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땡 배달 서비스는 초기부터 확실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어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항목별 예산을 설정하고 자금 사용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흐름이 명확하면 투자자도 안심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을 때 이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업 계획서를 활용해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매년 초에 이 자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의 3개월 정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현재 정부나 각종 창업 지원 기관을 통해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이자 대출과 멘토링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창업 지원 센터가 있어서 사무공간 지원이나 법률 상담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이러한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이런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게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팁이 있을까요? 자, 이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 사업계에서 제출이 있는데요. 중요한 게 양식이 다 달라요. 네. 오늘 제가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이 식대로 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나와 있는 양식대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혁신성과 실행 가능성을 강조해야 하고요. 지원받을 자금이 어떻게 사용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마다 요구 조건이 다르니까 해당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 계획서 이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훑어보고 있는데 보통 프로그램마다 요구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까 꼼꼼히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도 짚어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현실성입니다. 너무 낙관적인 매출 예상이나 과도한 비용 절감은 오히려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한 업체는 비용 절감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을 간과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와 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사업 계획서를 항목에 맞게 잘 서술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실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군요. 다 작성하고 나서 또 수정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수정할 때는 어떤 점을 신경 써서 보면 좋을까요? 이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그 전문가한테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업 계획서를 처음 쓰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투자자가 딱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구멍을 메워서 갖다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시장 환경이나 기술 트렌드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사업 계획서도 그에 맞춰 유연하게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땡배송 서비스는 초기 사업 계획서에 예상하지 못했던 물류 문제를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네,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군요. 전문가나 투자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좋을 거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명확한 목표 설정과 비현실적인 예산 책정이 주 실수입니다. 예를 들어 한식 음료 스타트업은 초기 사업 계획서에 고객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해 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되며 현실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컨설턴트님의 경험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컨설턴트님께서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어떤 사업계획서를 쓰셨나요? 한번 이게 들어보시고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노래하는 빨래방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무인 빨래방에다가 소형 노래방과 자판기, 오락기 등을 구비하고 빨래하는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핵심 아이디어는 빨래방에서 빨래를 하면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래방하고 자판기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사람들이 그 포인트 때문에 다시 찾아오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게 무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활용할 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게 편의점 빨래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한쪽은 빨래방이고 한쪽은 편의점이라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면서 뭐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네, 빨래방에서 순서나 빨래 되는 동안 기다리는 거 지루한 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런 점에 착안해서 노래하는 빨래방을 구상을 하셨군요. 그때 경험을 토대로 이 사업계획서 처음 작성하는 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될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시장에 먹힐 것 같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전달을 해야 돼요. 사업 계획서가 처음엔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디어 전달이거든요.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땡테크 스타트업은 처음부터 방대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핵심 아이디어 사업 모델을 간결하게 설명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참 더불어서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시간 동안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잠깐 이게 한 1m 정도 높이 천천히 떨어지는 엘리베이터를 작성을 해서 거기 올라가면서 자기 사업 계획서를 1분 안에 설명하는 그런 대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의 선택과 또 관심을 받아야 하는 만큼 매력적으로 이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또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 계획서가 인기가 있을까요? 우선 인공지능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련 창업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만든 사업 계획서 자체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이 원고도 네. 인공지능으로 거의 다 썼어요. 제가 쓴 거는 앞에 무슨 순서로 할까만 얘한테 정해줬는데 내용을 쭉 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인간의 사업 아이디어 부분만 필요하고 인간은 나머지는 대부분 인공지능이 쓴 사업 계획서가 이제는 대부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또 다시 이제 멘토링을 봐가지고 손을 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이제 그 중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잘 넣어서 만든 사업 계획서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공지능 사업 계획서 중에서도 이제 경쟁력을 잘 녹여낸 사업 계획서가 앞으로 인기가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건, 이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해 주실까요?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목표, 시장 분석, 비즈니스 모델,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는 고객 분석과 경쟁자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의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초기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처음 작성할 때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